새벽 4시 반, 서울 여의도 증권가 빌딩에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누군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들바들 떨립니다. 커피잔은 차갑게 식었고요. 모니터 속 주가 숫자가 심장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7384. 이 숫자를 확인한 순간 그 사람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열린 이래 단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 상장 주식 중 주가가 오른 건 고작 200개 뿐이었어요. 하락한 종목은 679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늘을 뚫었는데 10개 중 8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주식 사면 무조건 돈 번다고 믿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역대급 상승장 한가운데서 개인 투자자 10명 중 5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평균 손실액이 931만 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뚫는데 내 계좌에서는 돈이 녹아내리다니 이게 정말 정상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2026년 5월 4일 하루 만에 3조 5,617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역대 최대 매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들인 건 딱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나머지 900개 가까운 주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 두 종목에만 막대한 돈이 몰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머지 주식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철저히 버려지는 걸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국 증시의 잔혹한 속살을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스피 7000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은 잔혹한 민낯, 두 종목이 만든 초대형 착시,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설계된 악랄한 덫. 이 세 가지 진실을 오늘 남김없이 폭로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이야기는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주식 앱을 켤 때 시장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억 원이 주가 폭락에 베팅되는 이유부터 풀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서울하나은행 본점 외벽에 거대한 전광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춰섭니다. 숫자가 미친 듯이 튀어오릅니다. 코스피가 447포인트나 폭등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6.45%가 뛴 겁니다. 한 달에 1%만 올라도 대박인데 하루에 6% 넘게 치솟은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7,000이라는 숫자가 찍힌 순간입니다. 증권사 딜링룸에서는 환호성이 터집니다. 은행 본점 직원들은 다 같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증시 뉴스 속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꿈의 7,000 시대 개막, 이런 기사가 포털일 위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주식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코스피는 7,000이라고 난리인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30%입니다. 도대체 뭐가 오른 겁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날 앱을 켠 개미 투자자 10명 중 8명의 화면이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이었습니다. 파란색이요? 끔찍한 손실을 뜻하는 색깔이죠. 시장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는데 내 주식은 끝없이 가라앉은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지는 놀이공원 한가운데서 나 혼자만 안대를 차고 서 있는 꼴입니다. 머리 위로는 축제가 열리는데 내 눈앞은 시커멓게 캄캄한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성만 들릴 뿐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해답은 소름 끼치게 단순합니다. 숫자 하나에 숨어 있죠. 47%. 이게 뭔지 감이 오십니까? 잠깐 이 숫자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딱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무려 1000개나 되는데요. 그중 단 두 종목이 시장 전체 덩치의 절반을 먹어치운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25.7%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예요. 우선주까지 합치면 28%를 넘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이 뛰는 운동회를 생각해 보세요. 반 전체 이어달리기에서 한 명이 혼자 10바퀴를 뛰어 반 평균 기록을 역대 최고로 만든 겁니다. 나머지 29명은 제자리에 서 있거나 심지어 뒤로 걷고 있는데도요, 기록표에는 우리 반 역대 최고라고 번쩍이며 찍히는 겁니다.
이 대장주 두 개가 폭등하면 코스피 지수 전체가 오른 것처럼 착시를 일으켜요. 나머지 종목이 전부 쪼그라들어도 그렇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유진투자증권이 2026년 5월 7일에 리포트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제목이 우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반도체를 뺀 코스피는 사실상 4100선이라는 겁니다. 잠깐, 코스피가 7400인데 반도체 빼면 4100이라고요? 무려 3300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안 들고 있다면요. 지금 이 역대급 파티가 완벽하게 남의 집 잔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체감 지수는 7000이 아니라 고작 4100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주식판이 아주 기묘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딱 한 달 전으로 돌려보죠. 2026년 4월 7일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숫자가 찍힌 순간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죠. 영업이익 57조 원, 작년보다 무려 755%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분기 매출은 133조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기껏해야 38조 원이었거든요. 그걸 57조 원으로 박살낸 겁니다. 기대치라는 지붕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죠. 대체 이유가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려면 뇌가 필요하잖아요. 그 뇌가 바로 HBM이라는 초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이걸 찍어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두 곳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두 회사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경제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영상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은 고정 댓글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그거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 훨씬 따라오기 편하실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가보죠.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 원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가올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만 100조 원을 찍는다는 무시무시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100조 원이요. 석 달 만에 100조 원을 버는 겁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5분의 1을 기업 하나가 한 분기 만에 버는 겁니다. 당연히 돈 냄새를 맡고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죠. 5월 4일 하루에만 SK하이닉스를 2조 820억 원어치나 쓸어 담았습니다. 전날엔 삼성전자를 3조 5676억 원어치나 집어삼켰어요. 두 종목 모두 외국인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대체 무슨 돈으로 이 두 종목을 샀을까요? 들고 있던 다른 한국 주식을 전부 내다 판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코스피에서 56조 8천억 원을 토해냈습니다. 알짜 반도체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 종목은 폭탄 던지듯 투매해버린 거예요.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그 벽돌로 딱 한 방에만 금고를 쌓아 올린 겁니다. 빈방들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진짜 섬뜩한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란 거죠. 코스피 7천을 뚫어낸 5월 6일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14.41% 폭등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대장주가 하루아침에 14%나 뛴 겁니다. 닷컴버블 광풍이 불던 2001년 12월 이후 무려 24년 만에 벌어진 대사건이죠. 24년 만에요.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라는 건 바다를 가르는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 위아래로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면 주변의 작은 배들은 전부 요동치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아예 뒤집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미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23.8%가 폭등했어요. 130만 원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장중 172만 9천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뚫어버린 겁니다. 이 두 괴물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딱 1년 만에 2배 가까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소름 돋는 진실이 나옵니다. 코스피 7천을 돌파한 바로 그날 주가가 박살난 종목 수를 세어봤거든요. 무려 679개입니다. 상승 종목은 200개뿐이에요. 떨어진 주식이 3배를 넘겼죠. 올해 고점을 뚫어낸 업종은 시장 전체의 극히 일부뿐입니다. 개미들 무덤인 코스닥은 그날 오히려 곤두박질 쳤거든요. 0.29% 하락입니다.
반도체 소외주 들고 계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이오 주식에 물린 분들, 콘텐츠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건설주나 유통주에 돈 묶인 분들 말입니다. 뉴스에선 역대급 불장이라고 축포를 쏘는데 내 주식 앱에는 10%원 마이너스 숫자만 가득한 겁니다. 옆집은 주식 대박 났다고 샴페인을 터트리는데 우리 집은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꼴이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생존 게임입니다. NH투자증권이 자사 고객 8만 명의 주식 잔고를 싹 다 까봤거든요.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전체 투자자의 54%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매일 1000장을 뚫는데도 10명 중 5은 평균 931만 원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올해 주식을 완전히 다 팔고 시장을 떠난 사람들만 추려봤어요. 10명 중 3명은 확정 손실을 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613만 원을 허공에 날리고 나온 겁니다. 잃은 돈이 5천만 원을 넘는 사람만 무려 5만 명입니다. 이게 그 화려한 불장의 끔찍한 민낯이에요. 샴페인 터지는 파티장 구석에서 피 흘리는 개미들이 절반이란 소리죠. 도대체 왜 이런 기형적인 주식시장에서 참사가 반복되는 걸까요? 해답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학개미 운동 기억하시죠? 그때 수백만 명이 스마트폰에 증권 앱을 깔았어요.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는 바이오 테마주에 올인했고 누군가는 게임주의 전 재산을 몰빵했습니다. 2차전지, 메타버스,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눈에 띄는 대로 주워 담았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 2012년부터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코스피 7천을 찍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때 물린 투자자들의 계좌는 여전히 10%원 심해 속에 잠겨 있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죠. 아무리 때려 부어도 바닥은 계속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7천이라는 화려한 간판만 보고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끝장난다고 믿는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걸 주식시장에서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나 혼자만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감이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도 이 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주가 하락보다 폭등하는 장에서 혼자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관계가 훨씬 더 크다고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이제 시작입니다. 포모에 눈이 멀어 뛰어든 개미들이 지금 뭘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장이 너무 올랐으니 곧 폭락하겠지라며 하락에 베팅하는 이른바 곧버스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2배로 먹는 구조죠. 반대로 증시가 치솟으면 2배로 피눈물을 흘리는 독약이기도 합니다. 2016년 5월 이 미친 불장 한복판에서 ETF 거래량 1위가 바로 곧버스입니다. 개미들이 단 한 달 만에 5,200억 원을 때려박았어요. 그 엄청난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연초 대비 마이너스 77%입니다. 1년 전 2,130원이던 주가가 지금 129원입니다. 껌값보다 싼 겁니다. 100만 원을 넣었다면 23만 원만 겨우 건진 겁니다. 나머지 77만 원은 허공으로 날아갔죠. 진짜 무서운 신호는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한두 명의 헛발질이었다면 그냥 웃고 넘겼겠죠. 그런데 ETN 인버스 상품 4개가 한꺼번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가격이 1,000원 밑으로 박살나며 강제로 청산당한 겁니다. 만기가 멀쩡히 남았는데 종목 자체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대형 사건이에요. 억대 자금을 박았는데 계좌가 통째로 날아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모증권사 박상현 연구위원의 경고가 뼈를 때리죠. 반도체 산업이 이미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한 곧버스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구조적이라는 단어가 왜 끔찍한지 아십니까? 한두 달 깔짝거리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상승 폭주가 안 멈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금방 본전 오겠지라며 버티던 개미들의 돈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숨어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쩌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한쪽만 팽창했을까요? 여기서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2026년 코스피는 솔직히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반도체 독점 시장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코스피는 52 주 최저점 대비 188% 폭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수치냐면요. 1999년 닷컴 버블 이후 무려 27년 만에 최대 폭등입니다. 27년이요?
이 폭등의 원동력은 사실상 딱 두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닥권인 52,500원에서 26만 8,500원까지 수직 상승했죠. 5배가 넘게 폭등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6개월 만에 270%를 찍었고요. 나머지 기업들이요. 코스피 평균 수익률을 넘긴 곳이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다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냥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진 치명적인 착각이 드러납니다. 삼성전자를 샀다고 전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2024년 폭락장 바닥에서 주워 지금까지 쥐고 있는 독한 사람들은 벌었죠. 하지만 2021년 동학개미 시절 8만 원대에 물렸던 분들은요. 2022년 주가가 5만 원대로 반토막 났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손절하고 떠난 개미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26만 원을 찍은 전광판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버텼으면 3배 먹었을 텐데 말이죠. 이게 바로 투자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차트 오른쪽만 보면 누구나 그냥 버티면 됐지 라고 떠들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전 재산이 반토막 나는 걸 2년 내내 뜬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강철 멘탈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매달 통장 잔고가 피 흘리며 말라가는데 2다리 뻗고 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자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 증시에서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K자 형태로 처참하게 찢어지고 있어요. K자가 뭐냐고요? 똑같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한쪽은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다른 한쪽은 지하실로 수직 추락하는 겁니다. 한양대 이정환 교수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한국 경제처럼 증시에서도 극단적인 K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반도체는 로켓을 타고 솟구치고 있죠. 반면 나머지는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처럼 지하로 처박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수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서울대 이윤수 교수의 진단이 훨씬 무거워요. 내수 침체와 고금리 늪에 빠져 전통 제조업과 내수 기반 기업들은 여전히 벼랑 끝에서 고전하고 있다고요. 숫자로 직접 증명해 드릴게요.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 취업자가 21개월 연속 증발했습니다. 건설업 일자리도 23개월 연속 토막 났죠. 거의 2년째 밥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 붕괴가 안 멈추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당장 주유소 기름값 미쳤죠? 마트 영수증 보면 숨 막히죠? 전셋값은 뛰고 대출 이자는 목을 조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잖아요. 코스피가 7천이라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일까요? 그 지독한 모순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끔찍한 양극화가 경제 전체의 양극화와 정확히 포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어버려요. 지금 개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개별 종목 찾기를 던져버린 거죠. 대신 ETF 바구니를 통해 증시 전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초 순자산 300조 원을 넘긴 지 석 달 만에 400조 원을 가볍게 뚫어버렸어요. 작년보다 무려 3배나 폭증한 겁니다. 전체 코스피 거래에서 ETF 비중이 작년 44%에서 올해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식시장의 돈은 10원 중 6원이 ETF로 굴러갑니다. 개미들이 왜 이러냐고요? 내가 찍은 주식은 기가 막히게 떨어지니까요. 차라리 주식시장 전체를 싹쓸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겉으론 시장 전체를 사도 속을 보면 반도체가 절반입니다. 결국 ETF 투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돈을 쏟아붓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돈을 부르는 늪입니다. 반도체에 쏠린 자금이 주가를 끝없이 밀어 올리고요. 주가가 뛰니까 ETF로 밀려든 돈이 또 반도체로 빨려 들어갑니다. 거대한 눈덩이가 스스로 살을 붙이며 굴러가는 셈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의 무서운 착각이 드러납니다. 눈덩이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벽에 처박히거나 산산조각 나기 마련입니다. LS증권이 아주 서늘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이익 증가세가 올해 이 분기 정점을 찍고 무너질 수 있다고요. 고점을 찍었다는 건 이제 추락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화려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 시가총액 절반이 한순간에 요동치는 겁니다. 코스피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 2개에 동시에 금이 쩍쩍 가는 거예요. 하지만 증시 바닥은 이미 징후를 읽어냈습니다. 2026년 5월 8일, 바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7,498을 찍었어요. 역대 최고치죠.
장중엔 7,510까지 뚫었습니다. 무려 나흘 연속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경제뉴스 헤드라인이 꽤나 소름 끼칩니다. 코스피 7,500턱 및 B2 신용잔액 사상 최대. 맞습니다. B2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생판 남의 돈으로 증시에 올인하는 중입니다. 대차 잔액은 180조 원으로 폭발했고요. 레버리지 베팅 대금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공매도 규모 역시 역대급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판국이냐면요. 주가 폭등을 믿고 빚내서 사는 개미와 폭락의 베팅에 빚내서 파는 세력이 역사상 가장 팽팽하게 맞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줄다리기가 아니에요. 잔혹한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파티 음악이 탁 끊기는 순간 마지막에 폭탄 쥔놈이 터져나가는 구조죠. 누군가는 무조건 피를 봅니다. 진짜 거대한 폭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허재환 연구원이 남긴 마지막 경고가 서늘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와 200일 이동평균선의 격차가 과거 닷컴버블 당시만큼 찢어져 있다고요? 2000년 닷컴버블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미친 듯이 치솟던 주가지수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쳤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공중 분해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지금 그 악몽과 똑같은 수준의 거품 징후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구석도 있긴 하죠. 닷컴버블 시절엔 뜬구름만 팔았지만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단 석 달 만에 57조 원을 현찰로 긁어모읍니다. 탄탄한 실적이라는 안반 위에서 쏘아 올린 상승장이죠.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할게요. 바닥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 위에 올린 마천루의 높이가 영원히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얕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상황이 폭발적으로 엇갈립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차가운 현실을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죠. 코스피 7000 시대. 이건 한국 주식시장의 완전히 새로운 역사입니다. 오직 반도체가 끌어올린 기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라는 단일 테마의 모조리 올인해버린 기형적이고 위험한 판이기도 하죠. 그래도 팩트 하나는 분명히 짚고 가야죠.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력은 단연코 지금 이 순간 글로벌 최상위 포식자 자리에 있습니다. AI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기술의 몸값은 앞으로 더 무섭게 폭발할 겁니다. 메리츠증권 이진우 센터장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AI 산업붐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감안하면 코스피만 포인트 돌파는 그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피땀 흘려 맨손으로 빚어낸 K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 IT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미친 저력이 지금 저 화려한 주가지수로 증명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불빛이 개미들 모두를 비추고 있을까요? 그건 소름 돋게도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증시가만 포인트를 뚫고 날아가도 반도체 대장주 2개를 안 가진 사람들에겐 영원히 남의 집 잔치일 뿐입니다. 지수는 매일 하늘을 뚫는데 내 주식 계좌는 파랗게 썩어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무섭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기의 시장은 어디로 튈까요? 반도체 초호황 파티가 앞으로 3년, 5년 더 계속될까요? 아니면 닷컴버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발밑이 푹 꺼져버릴까요? 냉정하게 말해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이 순간에도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소리 없이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뿐이에요. 역사적인 코스피 7000 시대.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1번, 반도체 초호황 랠리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AI 혁명이 존재하는 한 끝없이 간다. 2번, 기형적인 반도체 쏠림은 결국 피눈물로 터진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던져주시는 생생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추적 영상을 파헤치는 제게 엄청난 동력이 됩니다. 오늘 파헤친 경제 스토리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챙겨주십시오. 긴장감 넘치는 오늘 추적 영상 마지막까지 눈 떼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